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고요. 전체가 4부로 구성된 중에 3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부 능력과 자유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감정과 자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챕터를 읽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감정과 자유라는 12번째 강의의 부제목은 뭐냐면요, 이 은밀한 복수의 드라마를 어떻게 정지시킬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수의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제 인생엔 복수의 드라마는 없어요. 복수는 굉장히 큰 열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제게는 그럴 만한 열정은 없었지 않나 싶어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복수극의 역설이라는 챕터입니다. 복수는 영화나 만화가 가장 즐겨 찾는 소재다. 알다시피 중국의 무협 영화는 대부분 복수극이다. 어떤 나쁜 놈들이 들이닥쳐 평화로운 세계를 망쳐놓는다. 그리고 주인공의 가족이 죽는다. 주인공은 이에 분노하지만 그들과 대적할 힘이 없기에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수밖에 없다. 산으로 들어간 주인공은 어떤 기인을 만나고 그에게서 무공을 배운다. 이로 인해 그는 필경 고수가 된다. 복수는 나의 힘. 그리하여 다시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와 그들을 박살내고 세상은 평화를 되찾는다. 대체로 이런 식이다. 미국의 서부국도 그렇다. 주인공이 산 대신 황야를 떠돌고 무술 대신 총질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 다를 뿐이다. 다른 종류의 복수극도 대개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 영화 중에 그 대작이죠. 올드보이는 복수극을 다룬 대표작인데요. 올드보이가 다른 복수극과 다른 미덕은 그들이 항상 누락시키던 것을 묻는다는 점이다. 그게 뭐냐면요, 복수가 끝난 뒤 복수에 성공한 이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까? 라는 질문이죠. 복수가 끝난 후 평화를 되찾은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생 생각한 거라고는 복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복수를 위한 기술밖에 없던 이가 세상을 어찌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이 복수를 향한 의지였다면 복수에 성공한 뒤 그를 추동하는 힘은 사라질 것이고 그 힘이 버텨주던 삶도 사라질 것이다. 방향을 잃은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마도 무력하는 일상에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일 것이다. 거기서 복수극의 숨은 비밀이 드러난다. 복수하려는 자에게는 그의 적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이었음이 복수극의 역설. 모든 복수자는 자신의 적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치게 된다. 라는 복수극의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세상에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는 거죠. 자신의 생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복수가 아니고 지대한 사랑이 되어버렸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물어야 한다. 이유진은 올드보이 속 주인공 이유진, 유지태가 맡았던 역할이죠. 이유진은 오데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전체를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조종한다. 그는 오데수가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히 예상했고 사건의 모든 인과를 정확하게 꿰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그를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연성이나 인과성의 인식을 통해 자유를 정의하는 이라면 그는 자유로웠다고 답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자유였다면 그 자유의 끝에서 하고자 했던 바를 모두 뜻대로 다 이루고 나서 그가 자살해야 했던 것을 이유진이 자살을 했죠. 그가 자살을 선택해야 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반대일 것이다. 그의 죽음은 실제론 그가 전혀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거다.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했건만 이유진은 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일까? 이는 자유를 뜻하는 대로함이라고 보는 통념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다. 뜻이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한다 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올드보이의 이유진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누이를 죽게 만든 이에 대한 미움과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을 추동한 뜻이 이유진의 삶을 추동한 그 원동력이 그의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이, 그의 뜻이 그렇게 어딘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뜻대로 하는 행동, 그것에 의해 추동되는 행동이, 인생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뜻대로 하는 행동은 모두 그를 못 박은 뜻에 반복해서 망치질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뜻대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는 그 뜻에 강하게 매이게 못 박히게 되었을 것이다. 네,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복수 참 몹쓸 것이죠. 허망한 것이고, 혹시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이 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간절하게 바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이라는 챕터예요. 소지 챕터고, 자 읽어보죠. 복수심은 이유가 무엇이든 반동적 감정에 속한다. 능동적이 아니라 반동적인 감정에 속한다. 반동이란 밀쳐내는 것이다. 무언가 내게 작용한 것이 싫어서 튕겨내는 반발 내지 반작용이다. 반동적 감정이란 내게 작용한 어떤 것이 싫어서 밀쳐내려는 감정이고 그것에 화를 내거나 그것을 미워하는 감정이다. 원한이 반동적 감정이라면 복수는 이런 반동적 감정에 따르는 행위, 내게 닥쳐온 어떤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무언가 안갚음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반동적 행위다. 모든 복수극은 반동적 감정의 드라마다. 미움이나 분노, 원한이나 복수심은 내가 싫어서 반발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함축한다. 대개는 겪어봐서 알 것이다. 누군가 미워하는 이가 있다면 밥 먹을 때도 그가 계속 떠오르고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머릿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는다. 그를 생각하느라 공부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먹은 것도 체하기 십상이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떠나보내기 힘들다.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분노 또한 그렇다. 유심히 찾아봤지만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화를 낼 만하다고 끄덕일 이유가 있는 경우에조차 화는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다. 나를 열받게 한 그에 대해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 것이다. 원한이란 이런 분노를 속에 감춘 채 그의 불행을 기도하는 것이고 복수란 그런 분노에 의해 이제 눈앞에 없는 이를 집요하게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미움도 분노도 원한이나 복수도 다 모두 반동이다. 반동적인 것이다. 나를 반발하게 만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사로잡힌 것이며 그에 의해 내 뜻이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생긴 감정,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자유로울 리 없다. 싫어하는 그에게 매여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에 대해 반발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반복할수록 더욱더 나를 그에게 강하게 올가맨다. 분노나 복수, 모든 반동적 행위는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헌정된 행위다. 너무 싫네요. 복수자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반동적 감정으로 시작되는 한 어떤 것도 자유롭지 않다. 반대로 자유의 가능성은 능동적 감정, 능동적 힘에 의해 시동된다. 능동이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고 능동적 힘이란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능동적 감정이란 호감이나 기쁨처럼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가령 사랑이나 우정이 그렇다. 그것은 이제까지 오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 이제까지 하지 않던 무언가를 시작하게 한다. 어떤 것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그렇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생활을 위한 계산을 잊고 돈 안 되는 무언가를 하게 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으로 슬그머니 인도한다. 이 역시 대상의 매인 것 아닌가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건 사실이다. 우정도 음악도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매료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또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움이나 복수심과 달리 대상이 하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유지는 복수의 대상을 오대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지만 너바나를 좋아하던 이가 앨리스 인 체인스로, 라이오헤드로, 심지어 다른 색조의 밴드인 디페시 모드나 포티스헤드로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 바로 그런 이동과 증식이 능동적 감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유사한 다른 것, 인접한 어떤 것으로 호감이 전염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로 관심과 열정이 확산되는 것. 같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의기투합하여 밴드를 만들게 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는 애써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게다. 네, 여기까지 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반동적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능동적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을 지배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는 반동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나날이 어떤 그런 관계들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정리하지를 못하고 집까지 끌고 와서 잠자기 전까지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싫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주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시간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귀가 이후의 시간까지 제가 그들과 그런 환경, 관계로부터 얼매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제 인생에게 미안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상처를 받는 것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인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
너무 많은 감정을 소모해버리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시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런 반동적 감정들과 이별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호감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능동적 감정 또한 외부의 원인을 갖지만 그 외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게 하진 않는다. 호감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게 만들고 진지한 사랑이나 우정은 상대의 냉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반동적 감정을 멀리하고 마음속에 능동적 감정으로 채워야 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제들로 호감이라는 게 있고, 또 진지한 사랑이나 우정, 그런 것들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능동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에도 반동적 감정이 쉽게 섞여든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이기도 하고 그만큼 여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서운한 반응에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은가. 배신이 끼어드는 순간 처절한 복수극으로 반전되는 우정의 드라마들을 우리는 지겹도록 본다. 내 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친구가 겪은 일에서도 보고 이 집 저 집 가문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렇다고 늘 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거기야말로 정말 반동적인 힘과 능동적인 힘의 구별이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능동적인 의미의 사랑이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능동적인 우정이란 친구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고 좋아하는 것 아닐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 능동적인 사랑과 능동적인 우정, 그런 만남을 하자고요.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반동적 힘들의 은밀한 드라마로 쓰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린 미약한, 여리고 좌지우지되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래요. 이유진의 인생을 건 복수, 올드보이에서의 그 자살에 이를 거면서 뭘 그렇게 처절히 복수를 했나 싶은 그런 드라마까지는 아니어도 미움과 분노로 누군가의 실패한 몰락을 마음속으로 기어내본 적,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작가님은 묻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내게 행한 10번의 좋은 일을 잊기 위해선 단 한 번의 나쁜 일이면 충분한 그런 여린 존재죠. 그리고 어느새 그에 대한 은밀한 안갚음의 감정이 발동되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관계는 한 번의 실수로만으로도 쉽게 망가지지만 나쁜 관계는 10번의 좋은 일로도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쁜 일, 불행의 기억으로 점철되어 지고 말죠. 그게 우리가 선택한 삶,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오는 그런 삶이 인간의 삶일 텐데요. 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선택한 삶이라면 다른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유가 선택이라면 그것은 저 은밀한 반동적 감정의 드라마를 정지시키는 그 다른 가능성의 선택에서 하는 것, 저 은밀한 반동적 감정의 드라마를 정지시키는 그 가능성을 선택하는 데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작가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복수 이따위 것 다 집어 던져 버리자고요.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기쁜 감정 그리고 긍정 호감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보다 나은 현재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요.